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역대 최고 수준의 매수를 기록한 반면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연초부터 밸류업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외 시장에 비해 주가가 더디게 상승하며 국내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부침을 겪던 개인주가 모처럼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최근 신작을 내놓은 데브시스터즈와 NC소프트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신작 모멘텀과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모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현대글로비스가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한 영향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창사 이래 첫 인베스터 데이를 열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배당 정책을 전년 대비 최소 5% 상향과 배당 성향 25%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올 하반기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종목이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데다가 AI 데이터 센터의 투자 절벽 관측에 따른 결과입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종목에 거품이 형성될 수 있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CXL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하반기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반도체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부터 떠들썩하게 움직였던 쪽은 역시나 CXL 관련 종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CXL 상용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데가 있었습니다. 지난 25일에 업계 최초로 레드햇 인증 소식과 더불어서 인프라 구축 소식까지 전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장부터 시작해서 시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제약바이오다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제약바이오 비만 치료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라이릴리가 제2의 엔비디아다라는 이야기 돌면서 올해 상승률만 벌써 50%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보노디스크 역시도 40% 넘게 올해 들어서 강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흐름 그대로 국내로 이어지게 되면서 인벤티지랩 오늘 상한가 안착하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는데요. 인벤티지랩은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샵 0082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출발합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성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하반기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당연히 시장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CXR이 사실 지난주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불기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이 조금 관심이 많으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수급이 쏠리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쪽으로 좀 수급이 쏠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죠?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네. 오늘장 총 정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생각했었던 것처럼 안 흘러가셨을 거예요. 왜냐면 지수는 올라갔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왜 안 올라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오랜만에 코스피와 코스닥을 상황을 보면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를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2779.4포인트 위로 넘어가 있는 시간을 5거래일 이상 기다려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잘 보면 여기부터입니다. 지금 여기 양봉이 나왔을 때부터 총 4거래일째 넘어서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내일도 2779.4포인트를 이탈하지 않으면 코스피는 그때부터 상승 추세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가 가장 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도 거의 대부분 코스닥 종목들이시잖아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왠지 한 번 더 찍을 것 같았어요. 핑크색 지지선을. 근데 내려오지 않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켠으로는 거래대금 안 붙습니다, 지금. 거래대금이 안 붙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닥의 향방은 결정 내리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CXL 관련주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CXL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온디바이스 AI 때 큰 빛을 보지 못했죠.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코리아 땡땡땡 종목을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었던 PCB 관련주가 하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드 PCB를 하다가 CXL까지 연결이 되게 됐었는데 그 종목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CXL을 빼고 나머지 반도체 관련주들은 거의 대부분 50% 이상의 급등세를 이룩했기 때문에 이번에 CXL이 그런 상승을 보여주진 않을까, 키 맞추기를 보여주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제약바이오 쪽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키 맞추기가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재미있고 맛있게 유리했었던 종목은 펩트론이었죠. 그런데 펩트론을 제외하고도 그 아랫단으로 부대장주와 개별주들에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눌린 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주목해 보고 있는 건 5글자 종목. 그런데 그 종목의 앞 2글자는 대봉입니다. 거봉 아니고요. 대봉 땡땡땡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더 관심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건 코스피는 알겠는데 코스닥은 잘 모르시겠다라고 생각들을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들 지금 많은 하락이 나오고 있고 손절하고 차라리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올라갈 때 우리만 못 올라가면 아, 이 종목은 이젠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손절하게끔 만들려는 그 전략에 놀아나지 않으신 상태로 기다리시면 다시 좋은 회복세 보여줄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작년 6월 달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전략을 더 깊이 세밀하게 세심하게 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같이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역시나 준비해 온 내용인데 이제는 서서히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전문가님, 그래서 이 선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 종목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라는 질문들을 주시는데 쉽습니다. 핑크색 지지선은 매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저항선은 매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올 때가 매수 자리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파란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 있다고 여기를 핑크색에서 매수해서 이 고점까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고점이 낮아지면
그렇죠? 낮아지면 그 낮아지는 자리 부근을 익절 자리로 잡는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따지시고 핑크색 지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 보셔야 되는 건 꼭 올라가는 차트냐 아니면 내려가고 있는 차트냐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봐야 될지 단기적으로 봐야 될지는 종목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한다라는 것은 손실은 보지 않겠다.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핑크색 선과 파란색 선, 그 외에도 토르시노가 포착된 날을 종가로 이어서 만든 수평색 황금 지지선, 그리고 메가 토르시노가 포착된 날을 종가로 이어서 만든 형광색 수평 지지선, 그리고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검은색 수평선까지 모두 다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차트에 설정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안내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네, 파란 선과 핑크 선은 대응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마치 이 두 줄기의 빛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줄기의 빛,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기의 빛은 뭐니 해도 우리 전문가님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단 한 줄기의 빛,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가슴에 콱 하고 와닿는 느낌이었는데요. 지수는 빨간불인데 내 종목은 파란불이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저와 같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종목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중에서 자랑하고 있는 수익률 탑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표 공개할게요. 토르기법으로 포착해낸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트와 A팩트는 100% 가까운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탑3 종목 모두 세 자릿수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데요. 3위에는 제약바이오 종목 툴젠이 자리 잡고 있고요. 1위 종목과 2위 종목은 모두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입니다. 가운전선은 2월 20일,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제시를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00% 가까운 수익률 보여주는 어마어마한 성적표 지금 함께 보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1월 초에 포착을 해주신 재룡전기 320% 상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네,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성적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에만 한정됐다라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과 재작년까지 합치게 된다면 300%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종목은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꼭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상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하기 전에 일단 리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님 일단 토르기법이 뭔지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오늘 감명을 받았던 게 CXL 중에서도 오늘 엑시콘이 진짜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마감도 거의 16% 넘게 올렸더라고요. 네. 이 종목 리뷰 너무나도 간절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모르시겠다면 우리 서울경제TV 유튜브에 제 과거 보면 엑시콘을 설명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뭐라 그랬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때 당시에는 DDR5도 같이 적어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엑시콘은 반도체 장비와 후공정 그리고 DDR5만 보시면 됩니다. CX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걸 기억을 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서울경제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CXL이 이제 순서가 돌아왔기 때문에 엑시콘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 및 반도체 검사 용역 사업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었었고 주요 제품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국내 SSD 테스터 시장 점유율 1위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엑시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었냐면 이겁니다. 메가토르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본 겁니다. 장기 차트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엑시콘이 CXL 관련해서 주가를 어떻게 얼마만큼 올렸는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시작하겠다. 왜? 이만큼 올라갈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의미 있는 거래 대금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몸통보다 짧죠. 그러면 엑시코는 추가 상승에 대한 여력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며 한 가지 더. CXL 관련주, 유리기판이나 온디바이스 이런 쪽이랑 비교해 봤을 땐 별로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관련주들도 몇 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더 시원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겠죠.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 CXL 관련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만들었었던 폭은 여기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일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일 것이냐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만큼까지만 보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엑시콘의 매도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이것 또한 저와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엑시콘을 매도하게 될 때 우리 서울경제를 통해서 인사 한번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시콘 지금 현재 종가 대비 상승률이 20%가 넘어가는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라는 생각이 팍 드는데요. 이분께 내가 한번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가능합니다. 샵 00815 연락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전문가님, 저는 유비케어 4,840원에 12%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종목 유비케어고요. 4,840원에 12%입니다. 제가 보니까 6월 중순부터 주가가 급격하게 빠지게 되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이 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매입했는 지가 좀 몇 달 됐고요. 제가 한 달 전인가 한 달 보름 전에 5,400원 좀 넘어갈 때 제가 5,400원에 한 8% 정도 매도를 했고요. 네. 더 올라갈 것 같아갖고 이걸 남겨놨지만 그만 똑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거래 대금이 없어서 그래요. 유비케어 보면 시가총액이 지금 2,500억 조금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보면 영업이익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좀 갉아먹고 있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큰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유비케어는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인성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인성 정보 매매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올릴 때는 시원하게 올리지만 내릴 땐 더 시원하게 내리니까예요. 근데 유비케어도 보세요. 올릴 때 어때요? 올릴 때. 그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근데 평소에 거래 대금이 없다가 갑자기 주가를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비케어도 마찬가지로 그 기회만 노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점이 높았다가 낮아졌다가 살짝 또 넘어갔다가 이번에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끝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비케어의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여기 아래로 잡아놓는 게 좋아요. 지금 이 빨간색 선까지 이 선이 얼마인지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파란색 저항선 가격 구간이니까. 그리고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다가 지금 아래쪽에서 머물고 있는데 그것보다 낮은 평균 단가 들고 계시죠. 그리고 유비케어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관련주 아닌가요? 맞죠? 네네. 기다리시면 돼요. 기다리세요. 이 종목은 지금 손절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한번 튀어 올라갈 때 그때 빠르게 매도하고 그만둔다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 저항선이 내려왔었던 가격을 한번 찍어보자면 6,200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목표가는 6,200원까지만 보시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근거가 필요하겠죠. 6,2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600일 차트, 2년 반의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가 박스권이라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떨까요? 박스권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지금 딱 맞물려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매수가 얼마세요? 4,840원이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소한 여기까지는 코로나 때 올라간 거라 없다 쳐도 유비케어의 적정 주가의 박스권 아래에서 진입하셨기 때문에 6,200원이라는 목표가까지 잡아놓는 게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당히 먹고 나갈게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네.
손절하실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5,000원 넘어갈 때 익절하신 것도 너무 잘하신 거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추가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인데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지만 추가 매수 없이도 얼마? 6,200원을 목표가로 잡아놓고 6,200원에서 익절하시고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럼 전문가님 네. 혹시 제가 더 사고 전에 네. 8%를 매도를 위해서 조금 했는데 그거만큼 더 사도 되겠다는 말씀이세요? 딱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딱 네. 매도한 만큼만. 왜? 네. 올라갈 때 또 팔면은 또 그만큼 수익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수익이 났었던 거 내려가면서 손실을 보더라도 나는 지금 원칙적으로 저점 안 깼고 박스권이라는 거 확인했고 매출 영업이익 적자 아니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헬스케어 관련주 지금 뭐랑 같이 움직이죠? AI랑 같이 움직이잖아요. 모멘텀은 다 확충이 끝났네요. 내가 이 종목에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 근거가 다 만들어진 거예요. 안 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수 시기를 한번 보고 싶어요. 프로그램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네요. 네, 기관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추가 매수 하시는 거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200원 목표가 잡고 익절 자리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 그리고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다라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이 두 가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님은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위에 멘토님을 한번 모셔보고 싶다. 혹은 상한가 포착으로 갈 수 있는 안내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내 종목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답이 없다, 모르겠다, 종목 탈출 시급하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 종목은 문자 상담인데요. 컴투스이고요. 매수가 45,000원, 비중이 꽤 높습니다. 40%입니다. 38,000원 부근에서 오늘 종가 형성을 했더라고요. 연초쯤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꽤 오래된 것 같아서 이 종목 골머리이실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근데 제가 유비케어 설명할 때 네네. 이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못한 게 아, 있어서 네네네네.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자, 유비케어 차트를 볼 때 제가 여러분들께 핑크색 지지선이 내려갈 때는 사면 안 되지만 올라올 때 사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지우고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그죠? 그리고 내려올 때 안 사고 올라갈 때, 그죠? 내려올 때 안 사고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저항선까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보세요.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죠. 내려올 때 못 사다가 언제 내려옴이 끝나요? 여기죠. 그러면 이 가격 구간에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핑크색 지지선을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뭐 대략적으로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까지 걸릴 수 있겠지만 핑크색 지지선에서 매수하면 내 본전 가격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이다가 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지속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 본전까지는 빠르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고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컴투스 종목을 쳐보기도 전에 컴투스라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뭐다? 게임 관련주, 그죠? 근데 컴투스가 지금 여러분들이 핫하게 보고 계시는 데브시스터즈보다 더 잘 나가던 기업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런데 데브시스터즈보다 못나서가 아니라 흥행에 성공한 제품이 데브시스터즈에는 있었다. 하지만 컴투스에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지만 다 잔잔했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컴투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수해서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수익을 보고 나온 자리에서부터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와요. 계속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테니까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내려오다가 어딘가에서 볼록하고 튀어나오죠? 이 구간. 그러면 컴투스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이제는 다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30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겨서 여기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데 차트로만 봤을 때예요. 자, 그러면 차트가 아니라 이제는 선을 한번 긋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분석도 가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00원 평균 단가, 오! 좋네요. 어떻습니까?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을 때의 주가와 거의 비슷한 위치죠. 그러면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은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올라왔을 때. 자, 보니까 43,100원입니다.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러면 기업 분석 한번 보죠. 이게 문제네요,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자, 적자를 기록하다가 이제서야 흑자로 전환됐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때 12억만 넘겨서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 컴투스는 이제부터 상승 출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주의하셔라라고 설명드리고 싶은 건 한 가지입니다. 2년 반의 차트인 600일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저점을 찍었죠. 그러면 이런 자리는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왜?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지나야 주가가 반응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죠. 다음 분기 실적이 나올 때쯤에 주가를 끌어올리면 너무나 이상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다. 그렇다면 차트만 보고 매매라는 차트쟁이들한테는 컴투스가 침 흘리기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를 넘어간다? 그때는 45,000원을 넘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핑크색이 아니죠. 파란색까지 봐야 되는데 이 파란색이랑 지금 붙어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파란색을 넘어서 어디? 종전에 지지부진했었던 자리 구간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 가격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5만 원을 넘어서 주가를 좀 더 높여보자면 6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입니다. 이 두 가지 선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HTS의 이 두 가지 선을 심는다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아가는 것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고기를 내 손으로 직접 잡아서 내 장고를 배분리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내 종목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메시지 샵 0082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FA고요. 매수가 27,000원, 비중은 15%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종가가 27,200원으로 지금 현재 약수익 구간이고 5월부터 박스권이더라고요. 코멘트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목?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SFA 같은 경우에는 왠지 투자를 좀 할 줄 아시는 분인 것 같고 손절선도 타이트하게 잡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저점을 찍은 게 이날입니다. 2월 28일 날 23,650원. 근데 이 저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자, 늘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늘려야 돼요. 언제입니까, 지금? 2014년. 이때 만들어졌었던 가격,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도달하지 않았고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나와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 아,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주신 이유가 이 종목이 박스권을 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저는 좀 들거든요. 전화 상담이면 정말 좋았을 텐데 좀 아쉽지만 자, 첫 번째 우리가 종목을 볼 때 뭘 봐야 된다? 매수할 수 있는 자리인가? 2014년부터 한번 보죠. 핑크색이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뭐 한다? 매수한다. 그죠? 맞아 떨어졌죠? 또 올라갈 때 뭐 한다? 매수한다. 똑같이 맞아 떨어지죠? 올라갈 때 똑같이, 올라갈 때 똑같이 계속적으로 흐름을 가져가다가 내려가서 올라올 때 뭐 한다? 매수한다. 그럼 또 올라갈 때 뭐 한다? 매수한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차트를 돌려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적자만 아니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왜 주르륵 흘러내리고 있느냐? 안 봐도 뻔하겠죠.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뭐 적자 나지 않았겠습니까? 보겠습니다. 적자가 아니네요. 적자가 아닌데 왜 저렇게 내려왔을까요? 지금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실질적으로 LED와 관련된 사업이 부진했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LED 관련된 강세 시장이 펼쳐지고 있죠. 언제부터? CES 2024에서 투명 TV가 나오는 순간부터 광센서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흐름 너무 좋았고 SFA 마찬가지. 지금 매출액도 제가 잠깐 봤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또 어마어마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거죠. 이겁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작년 마지막 분기 361억. 올해 547억. 그 다음 분기 넘어가면 SFA 어떻게 된다? 홈런이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장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장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주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한 그 지지 가격까지를 보는 거죠. 여기로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 적당한 수익 구간이죠. 그런데 더 수익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 오면 우리 뭘 해야 되겠습니까? 분할 익절하셔야죠. 전량 매도가 아니라. 그 가격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더 들고 있어도 되는지 질문 주셨죠? 더 들고 계셔도 됩니다. 자, 어디까지? 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3,400원. 그리고 위에 36,650원의 선이 하나 또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여기가 2차 분할 매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 없습니다. 매수 너무 잘 하셨고요. 1차 상승 파동이려면 저점 이탈 안 하고 반등 나올 테니까 33,400원 1차 매도, 그 다음 36,650원 2차 매도, 남은 물량은 어디까지 끌고 간다? 조금만 늘려보겠습니다. 자, 47,300원이라는 고점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무리고요. 여기까지는 좀 무리고 그것보다 조금 높은 파란색 저항선 약 4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남은 물량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지만 자,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다가 33,400원에서 이탈되면 버틸 수 있어요. 왜? 익절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어디서는 버티면 안 되느냐? 34,400원을 뚫고 36,650원을 뚫었는데 33,400원을 이탈하면 이 자리에서는 참지 말고 익절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고점까지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내려왔는데 이탈된다는 건 뭘 의미한다? 바닥 짚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 그러면 익절하고 더 유리한 자리까지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되는 가격 구간에서 3만 원 아랫단에서 다시 진입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원칙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평균 단가 넘어가면 먼저 익절하고 그 위에 있는 평균 단가 넘어가면 익절하지만 올라가는 구간마다 지지가 되어야 하는 자리를 지지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는 최종 익절 자리가 된다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1차 매도는요. 33,400원이고요. 그리고 2차 매도는 36,500원 잡아주셨고 수익률 45%가 되셨을 때는 전량 익절하라라는 코멘트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보이시는 것처럼 실적과 수급 그리고 모멘텀 차트 분석 모든 것에 아울러서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와, 나도 이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까지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내 종목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갈아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02-3153-2642로 전화 주셔도 되고 샵 00815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 종목은요. 문자 메시지인데 인바디이고요. 매수가 지금 현재 3만 원, 비중은 30%입니다. 오늘 종가가 25,900원이고 제가 한번 차트를 찾아봤더니 4월 초에 매수를 해서 이달 들어서 조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달 초가 문제가 아니고요. 네. 인바디는 네. 삐빅 비만입니다. 지금 비만 자리예요. 자, 보세요. 박스권의 비만 자리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늘려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지지선, 상단, 저항선
명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면 비중이 30%다.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 본전 오면 그냥 매도하세요. 제가 보고 있는 인바디의 고점은 38,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31,100원만 와도 아, 나 정말 잘못된 투자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재택근무 관련주, 고령화, 노인화 관련주, 인바디 같은 종목들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매출 만들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미 시장에는 파다하게 퍼져 있고 같은 상품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증가되는 만큼 기업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을 멈추고 점점점 유보율을 쌓아가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 낮게 깔려 있죠. 유보율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인바디 모을 만큼 힘 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왜 본전 오면 매도하라고 하느냐? 이번에 상승할 때는 고점에서 잡으셨으니까 놓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상승이라면 올라갔다가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그 가격 구간까지 내려올 겁니다. 왜? 이 38,000원은 저항이 되는 가격 구간이죠. 그러면 이 박스권을 돌파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올라갔다가 지지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릅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내비두세요. 내려올 때 다시 진입하시는 거예요. 왜? 이번에 박스권이면 어떡합니까?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여기까지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핑크색 선이 내려올 때는 매수를 안 하죠. 올라갈 때만 매수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내려올 때는 안 사는데 올라올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안 사는데 올라올 때, 그리고 내려올 때 안 사는데 올라올 때 사겠죠. 그러면 인바디는 지금 박스권에 있는 상황이지만 핑크색 지지선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신규 진입하는 자리로 보고 이 자리는 매도 자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투자를 잘 하실 수 있다면 3만 얼마 100원에서 절반만 매도하세요. 그러면 어떤 효과를 만들 수 있느냐? 주가가 돌파해서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익절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3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매도했었던 물량만큼 더 사시는 거예요. 평균 단가 낮춰놓으시고 또 3만 원까지 박스권 올라올 때 또 절반 파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려올 때 또 살 수 있겠죠. 왜 절반씩만 파느냐? 언젠가 갑자기 튀어 올라갈 때 그때 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튀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느냐? 같이 봤잖아요. 지금 기업 분석. 그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목이. 연간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걸 보는 겁니다. 지금 저출생 관련, 고령화 관련, 재택근무 관련된 이슈가 파다하게 나오고 헬스케어 관련주, 제약바이오 힘을 못 쓰고 있는 그 상황인데 가야죠.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매크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는 이번에 올라갈 때 매매를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내 본전에서 절반만 매도하고 들고 있자. 그리고 주가가 내려올 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입니다. 21,700원. 네, 여기가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절반 덜어내시고 주가가 올라가면 익절해도 되겠지만 못 올라가고 내려온다면 21,700원에서 다시 잡은 이후에 내 평균 단가를 26,000원 정도로 낮춰놓고 그 다음에 3만 원에서 또 절반 익절, 그죠? 15% 정도 익절하고 그 다음에 또 내려오면 21,700원에서 또 매수. 그러면 그 다음 평균 단가 얼마? 23,000원 후반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만 원 갔을 때 절반만 매도하는 식으로 박스권을 즐기시다가 주가가 튀어 올라가면 그때 마지막 장식은 여기까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구간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박스권의 비만자리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본전에서 절반 매도 전략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튀어오를 때를 기다려라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핑크색 선은 매수 신호고요. 파란색 선은 매도 신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엑시콘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착을 해서 오늘 두 자릿수 급등 나왔잖아요. 이것을 오롯이 모두 다 느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핑크색 선, 파란색 선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선 나도 한번 HTS에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쉽지만 오늘의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의 장바구니 종목이 공개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포착해주신 종목들 중에서 오늘 장바구니 종목 들고 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종목인데요. 힌트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조선 관련주 들고 오셨습니다. 요즘 사실 주가 흐름 쭉쭉 올라가면서 상승 곡선 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쭉쭉 올라가면서 우리 조선 관련주도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운 관련주 역시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조선 관련주 들고 오셨는데 제가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금요일에 발표가 되고 월요일에 이 시세를 받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조선도 그렇고 해운도 그렇고. 근데 이게 11주나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금요일에 이제 시세가 이미 반영이 됐고 네네. 오늘은 조선 일부 종목들이 또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12주째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이 흐름 맞춰서 그래도 오늘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도 시간이 있잖아요. 조선주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아, 이젠 안 됩니다. 안 돼요. 이젠 안 됩니다. 네. 그래도 네. 네. STS중공업 마지막 한 발이 남아 있는 아오, 상황이라서 네. 내가 지난주 금요일 날 STX중공업은 한 번 더 설명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의미 있는 자리가 또 때마침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느냐?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뭐가 나왔죠? 한 번 더 파란색 저항선이 오늘 올라왔어요. 얼마? 19,270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내일 종가가 19,270원을 안 깬다는 건 더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깨진다라는 건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는 버겁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해운주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공업 관련된 종목들, 조선주들은 이미 조금 많이 올라온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내줄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장기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넘어서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자리 뭐가 나왔느냐? 갭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오고 나서 그 자리를 넘어가면서부터 요만큼의 상승이 나온 종목이잖아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이미 넘을 만큼 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큰 욕심을 부려볼 수도 있겠지만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로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것 첫 번째,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신뢰는 깨졌습니다. 5일은 안 보는 겁니다. STX 중공업에선. 그렇다면 2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거는 어떻습니까? 깨졌죠. 그러면 저는 한 가지만 봅니다. 파란색 저항선을 이탈한다. 내일 이탈한다. 그런데 모레도 이탈한다. 언제입니까? 수요일이죠. 그러면 전량 익절. 안 됩니다. 전 좀 더 보겠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까지만 보시는 거예요. 이 자리 이탈하는 순간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자, 12,000원대가 왜 어떻게 거기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올라갔으면 빠르게 내려올 때 이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 약 10% 정도. 그리고 그 기술적 반등 이후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어디까지?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6,990원 아니면 8,970원까지도.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그림이 뭡니까? 여기가 3파면, 여기가 4파면, 여기가 5파면 그 다음에 나올 그림 뭐예요? A파, 그쵸? B파, 여기 C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라간 만큼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970원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물려서 8,970원까지 내려오는 순간 반토막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지지선을 명확하게 잡아놓고 그 자리를 이탈하면 정리한다라는 관점은 꼭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토르 신호에 대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토르 신호는 세 가지 원칙. 토르 신호가 안 뜨더라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라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이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해야 하고, 두 번째, 기준봉의 거래량 또는 거래 대금이 평소보다 큰 폭으로 증가돼야 된다는 것.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 종목의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위치여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음봉이면 안 되겠죠.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캔들 2개 또는 3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틀 또는 3일 이내에 다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모양이 그리고 거래량이 나와야 그 종목을 진입할 수 있다는 게 토르 신호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도 종가 베팅 그렇게 어렵게 안 하시고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다음 종가 베팅을 통해서 들어갔었던 우리 오스테오닉. 이 종목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임플란트는 중국으로 들어가 있는 매출액이 찍히기 전에는 확답을 가질 수 없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매출액이 선반영받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로 예정되어 있는 임플란트 관련된 매크로를 미리 매집해서 주가로 올라갈 때 익절해보자라는 전략인데 치과에서 뼈 대체제로 사용되는 바이오 소재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빅이슈.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적 호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차트 보겠습니다. 자, 120일 중기 차트로 봤을 땐 뭐야? 중단 박스를 이탈했네요, 전문가님. 그러면 지금 이 하단 박스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더 내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그런데 우리 토르 신호로 종가 베팅 하자마자 그 다음날 갭 얼마 떴습니까? 엄청나게 떴죠. 그리고 눌렸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자, 갭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왔을 때 그 윗꼬리를 넘어서게 되면 큰 폭으로 상승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그러면 장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다리는 건 뭐라 그랬죠? 3분기 실적. 그러면 그 3분기 실적이 나올 때 제가 보고 있는 목표 가격은 2024년만 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역대 최대래요. 3분기에 임플란트 매크로 관련된 중국 매출 나오면 6,330원이 결코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테오닉은 여러분들과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불 켜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스테오닉 추가적인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시면 되겠죠. 오늘 히든 종목은 사실상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은 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그리고 앞으로 강한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서 엄선의 엄선 끝에 히든 종목을 골라오는 경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인데요. 대신 내일 확실한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오실 테니까 내일도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준비했던 내용들 핵심 정리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TX 중공업 210억 규모의 선박 엔진 공급 계약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죠. 마지막으로 오스테오닉 종목 살펴봤는데요. 2분기 실적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서 최대 상승률 32%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네, 핑크선으로는 매수하고 파란선은 매도하는 신호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단 참고하셔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자료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한 줄기 빛은 역시나 우리 전문가님이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서 꼭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